이와 같이 임제는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는 대단한 문학가입니다. 임제가 이렇게 대단한 문학가라는 사실이 운생몽유록 임제 저작설에서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도 아무리 임제가 대단한 문학가라 하더라도 조선의 모든 문학작품을 다 임제가 짓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익이 지은 성효사설에 수록된 선의하게 적혀있기를 병이 들어 장차 죽게 되자 여러 아들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으니 임제가 말하기를 사해 모든 나라 중에서 황제라고 칭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예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누추한 나라에서 살다가 죽는데 애석하게 여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식들에게 명하여 곡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늘 아래에는 천자가 있고 천자 아래에 제후가 있고 그 아래에 사대부가 있고 그 아래에 백성이 있습니다. 천자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책봉한 제후왕이 의진 사대부를 발탁해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유교적 유계질서하고 사대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이러한 파격적인 주장은 임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임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관란 6호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몽유록에서 임금이 읊은 시 내용 중에는 살아서는 제위나 죽어서는 외로운 혼백이 되었도다. 가짜 임금을 만들어 겉으로만 황제라고 받드는 척하였네. 몽유록에서 단종의 영혼이 읊은 시입니다. 이게. 그 시의 한 부분이에요. 만승이라는 것은 수레를 만대를 동원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황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승은 수레를 천대를 동원하는 건데 이거는 제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단종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후왕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적으로 사대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해 제국 모두가 칭하는 황제를 마음대로 칭하지도 못하는 이런 허접한 나라에서 살다 죽는 게 원통해서 임종 때 자식들에게 곡도 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임제가 자신이 지은 저서에서 살아서는 제후왕이라고 이렇게 허접하게 적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임제라면 절대 단종을 제후왕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후사설 중 성희하게는 평소에 농담 삼아 말하기를 내가 만약 중국 5대 6조 때 태어났다면 나에게도 천자 차례 한 번쯤은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해오게 되었다. 한낱 사대부에 불과한 임제 자신도 5대 6조 때 태어났다면 천자 한 번쯤은 돌려서 했을 것 같은데 하물며 적통대군이 천자도 아닌 제후왕 한 번 빼앗아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감명을 받아서 운생몽유록을 지었겠습니까? 임제는 틀림없이 단종이 다스리는 허약한 조선보다는 세조가 다스리는 강력한 조선에서 살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그 성호사설에 기록된 설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호탕하고 그럴 것이 없는 임제의 그 성향을 놓고 생각해 보자면은 달밤에 강가에 정자에 모여 앉아서 한숨이나 짓고 그러면서 시집기 노릇을 하고 있는 유약한 몽유록의 등장인물들하고 임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임제가 몽유록을 짓었다면 절대 그렇게 유약하게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거든요. 임제 저작론자들은
임제가 벼슬에 나가기 전에 고향에 살고 있을 때 호남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전라도 관찰사 박계현이 왜구를 토벌할 때 박계현 휘하에 들어가서 백의종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계현으로부터 육신전을 얻어서 읽고 감명을 받아서 운생몽유록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조 수정실록 9년 1576년 6월 1일에는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판서 박계현이 입시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성삼문은 참으로 충신입니다. 육신전은 곧 남효원이 지은 것이니 주상께서 가져다가 보시면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즉시 육신전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는 크게 놀라 하교하기를 엉터리 같은 말을 많이 써서 선조를 모욕하였으니 나는 앞으로 모두 찾아내어 불태우겠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자는 죄로서 다스리겠다. 하였다. 뒷날 영의정 홍섬이 입시하여 육신의 충정을 극도로 말하였는데 몹시 간절하여 듣는 이가 측은하게 여겼으며 주상도 노여움을 거두고 중지하였다. 근데 임제가 박계현으로부터 육신전을 받아 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조 수정실록에 적혀 있는 이 기록을 보고 아마 그렇게 짐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박계현의 이력을 검토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박계현은 1555년 명종 10년에 을묘해변 때 경상주하도 평사로 유장 육성을 담당했지만 임제는 1549년생으로 그때는 아직 아이에 불과하였다. 박계현은 1575년 선조 8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임제가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기 1년 전이고 그때 임제는 서울에서 살았다고 사마방목에 적혀 있어서 과연 서울 사는 임제가 전라도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기 위하여 항문을 접고 전라도로 내려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를 제외하면 박계현은 전라도에 관여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그때가 임제가 원생몽유록을 지었다는 1568년보다 7년이나 지나서라는 것이다. 아직 육신전이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남효운을 복건자로 원생몽유록을 지을 수 있겠는가? 임제는 1549년생입니다. 임제가 나주 임씨지만은 임제는 나주가 아닌 서울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임붕도 서울 사람이고 아버지 임진도 서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제 자신도 서울 사람이라고 국조방목이나 사마방목에 적혀 있어요. 사마방목 중종 5년 1510년 경호 10년시 생원 3등 56위 유학 임붕 자 충거 본관 나주 거주지 서울 아버지 어무 장군 전행전라도 병마후 임평 국조 문과방목 중종 16년 1521년 신사별시 변과 6위 생원 임붕 자 중거 호 귀래당 벼슬 한림 광주부윤 나주임시 아버지 임평 처부 이종해 묵과방목 명종 1년 1546년 병호 10년시 변과
12위. 수입 5위, 임진. 자, 희선. 본관, 나주. 거주지, 서울. 아버지, 절충장군, 수충청도 병마절도사, 임붕.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살아계심. 안항. 형, 임익. 임복. 그런데 할아버지도 서울 사람, 아버지도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임재가 나주 사람일까요?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본관이 나주고 나주에 또 거점이 하나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임진은 나주하고 그렇게 큰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서울에 살았고 자기도 서울에 살았다면 임진은 서울 토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임재가 비록 본관이 나주이기는 하지만은 왜구가 나주 부근에 쳐들어왔다 해서 과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서 학구연이 불붙기 시작했는데 그런 학문을 접어두고 백의정군을 하려고 전라도 내려갔다? 아니겠죠. 공부 안 하고 한량으로 놀 때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